자, 마지막으로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약은 대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밥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혈당을 떨어뜨릴까 해서 제약회사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약들인데 첫 번째 약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그다음에 소화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변으로 빼보자. 흡수가 안 되도록. 네. 일리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혈당은 떨어졌지만 얘는 영양실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약이 아니다. 두 번째, 최근에 나온 약인데 이것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약이죠. 췌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닙니다. 자,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변을 빠는데 더 많이 빼버리자. 아까 2000칼로리 먹었는데 1000칼로리 일로 가는데 이게 더 빼버리자. 혈당은 떨어지지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는 더 배고픈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목적적인 약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시중에서 팔고 처방을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은 아예 그냥 X표. 자, 나머지 3가지 약이 있어요.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자, 지난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또 발전도 하고 쓰인 약이 바로 여기에 나온 약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제 그 세포 속으로 잘 못 들어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췌장을 쥐어짜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게 해서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보자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당 떨어지는 거 보고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화살표 3개를 했는데 췌장을 쥐어짜는 거예요. 췌장을 자극을 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도록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또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한 채찍이라고 해요. 강한 채찍. 자, 이거보다 조금 이제 비교적 좀 나은다고 인정되는 약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한테 좀 바람직할 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약이. 이 약은 시도 때도 없이 췌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도 잘 오고 이제 문제가 있으니 밥 먹었을 때만 밥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이제 밥 들어왔으니까 췌장 너 인슐린 만들 준비를 해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만들어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췌장이 알았다 해서 그때 이제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췌장을 자극을 하는데 밥 먹고 났을 때만 자극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 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약이? 근데 효과는 떨어지고 췌장한테는 부담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한 채찍이라고, 약한 채찍. 자, 마지막에 이제 남은 약이에요. 자, 인슐린이 잘 분비도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슐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뚱뚱하니까 세포벽이 두꺼워져가지고 또 세포수가 늘어나니까 인슐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도와주도록 인슐린이 작용할 때 세포벽을 잘 타고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약이에요. 바람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람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좋은 환자는 어떤 환자라고요? 뚱뚱한 환자입니다. 뚱뚱한 환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약은 아까 얘기한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뚱뚱한 환자에 좋은 거는 그렇게 뚱뚱한 당뇨가 있을 때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욕을 감퇴시켜주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같이 뚱뚱한 당뇨고인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볼 만합니다. 추천하고요. 자,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아주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죠. 아까 1.5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강한 채찍 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팔자형으로. 그 다음에 약한 채찍 약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게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처방할 때 요거 한 가지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한 가지, 아니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강한 채찍하고 약한 채찍에 대한 약은 개발된 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안 돼 있고, 강한 채찍에 해당되는 약을 먹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고서 관찰하니까 췌장 기능을 쟀어요. 췌장 기능을 재봤더니 처음에는 약간 올라가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매년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채찍질 하니까 말이 잘 달리는 거죠. 계속 채찍질 하니까 말이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뚱뚱한 당뇨에 좋은 약. 이 약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1년, 2년 지나가면은 첫 해는 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을 잘 달리게 하려면 채찍질을 가볍게 해주면은 말이 잘 달려갈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강하게 때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또 잘 달립니다. 근데 말이 완전히 지치면 채찍질을 하면은 말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쓰러지겠죠. 쓰러지겠죠? 예. 네. 그럴 때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인슐린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작에 받으려면 좀 진작에 했으면 좋을 텐데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환자분들은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절대 인슐린 치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한 번 인슐린 치료 받으면 평생 받아야 되니까. 일리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슐린 치료를 받는 동안에 췌장 기능이 회복돼서 약을 다시 몇 달 후에 쓰면 약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얘기에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럼 인슐린사 맞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인슐린 치료를 두세 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약을 쓰면 약이 듣습니다. 약이 들어요. 네. 안 듣는 경우가 반은 사실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그거는 말이 완전히 죽은 경우고, 아직 살아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인슐린 주사를 보충해 주는 동안에 췌장세포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채찍질해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후가 되면 다시 안 듣습니다. 다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최근에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과대학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의 그 원리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30분에서 60분 쫙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부지런히 쫓아서 올라가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준 다음에 지도 뚝 떨어집니다. 이게 순식간에 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하루에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형 당뇨병은 뭐냐? 밥을 먹어도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올라가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자, 1형 당뇨병은 어떻게 되냐?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완전히.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냐? 여러분들은 요쯤 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가 있고, 어떤 분은 여기가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여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가 있는 분들한테 인슐린 펌프 다는 거는 어떤 의사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에 다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그 채찍론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달면 어떻겠습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된다면 키가 커지겠죠? 이런 쪽으로 가겠죠. 뒤늦게 달면은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네. 다음. 근데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루에 한 번 인슐린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 세 곡선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곡선이 나와서 오히려 이거는 안 하니 못하다. 한두 번 맞으려고 하면 아예 맞지 말아라. 다음. 2번 맞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거 다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인슐린은 초석표성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슐린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유전공학적으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거. 부작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초석효성은 아까처럼 밥 먹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효과를 보는 그런 인슐린이 들어가는데, 인슐린 펌프를 안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4번 주사를 맞아요. 4번.
4번은 뭐냐? 여러분들처럼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펜으로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량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 지속형 인슐린을 옵니다. 이 지속형 인슐린은 공업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암을 증가시킨다는 분도 있고, 지금 검증 단계에 다시 들어갔어요. 자, 인슐린 펌프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을 식사 전에 놓고, 그 다음에 낮 기초량이 있고 밤 기초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밥을 안 먹는 동안에도 뇌세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밤중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12시간 동안에 우리가 뇌세포가 죽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계속 어딘가 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만들까요?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여러분들 자고 있는 동안에 간에서 낮에 먹었던 특히 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당으로 바꿔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에서 밤새도록 그 당을 만들어내면 췌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서 계속해서 기초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동안에 췌장이 완전히 쉬는 게 아니죠. 기초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 쟀더니 130,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꽉 참고 운동하고 취침 전에 쟀더니 120, 내일 아침에 재보면 90일 거다. 이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다음날 재보니까 170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밤에 간에서 혈당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췌장이 못 쫓아가는 거죠. 췌장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고 굶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혈당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취침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량을 다 올려버리면 여긴 저혈당일 거고 여기는 겨우 정상으로 가라질 거예요. 그래서 간이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취침 전에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더 일을 많이 한다. 그 사람에 따라서 기초량이 달라져야 된다. 그 개념을 우리 인슐린 펌프는 넣고 더 정밀하게는 시간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밥 먹은 다음에 지가 저절로 알아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량을 눌러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밥 먹는데 누르는 걸 깜빡 잊었다. 밥 먹는 도중에 생각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밥 먹고 나자마자 생각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눌러요. 밥 먹고 1시간 있다 생각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네. 그러면 그 기준은 30분입니다. 30분. 30분 됐다. 그때까지는 눌러주고 30분 넘었다. 그때부터는 그냥 한 번 패스하는 겁니다. 그때 혈당 한 번 잘못 나왔다고 당화혈색소가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때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당화혈색소가 치료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왜 30분 이내 누르지 말아 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커브가 식사하기 전에 누르게 돼 있는데 요걸 30분 뒤로 당겨 볼게요. 밀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을 때 작용 못하고 오히려 혈당이 떨어질 때 작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저혈당이 누르고 혈당은 또 오를 거 누르고, 네. 그래서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자, 이래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단 사람들을 아까 약하고 똑같이 펌프 단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쟀더니 인슐린 만드는 그 췌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음. 치료 전보다 치료 후가 인슐린 췌장 분비능이 훨씬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 이런 뭐 역학조사, 이런 데이터를 안 봐도 여기 들어와서 혈당치가 계속 이제 높으니까 인슐린 단위가 4에서 8, 12, 한 20쯤 되면은 혈당이 잡히죠. 그때부터는 저혈당이 슬슬 오고, 그때부터는 쭉 다시 내려야 되죠. 왜 내릴까요? 췌장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상 췌장 모양은 이렇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세포들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세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호르몬을 만드는, 즉 동화. 아까 동화가 있다고 그랬죠. 세포 속으로 인슐린을 생산해서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주는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요. 췌장 안에다가 소화도 시키고 동화도 시킬게.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돼서 췌장이 나빠지게 되면 이 똘똘 뭉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납니다. 조각조각.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가고 나빠지면 일로 가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당뇨병을 앓은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를 달았을 때 완치될, 펌프를 뗄 확률이 60% 정도. 그 다음에 15년 이상 되면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그 중간은 역시 오래될수록 가능성은 떨어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네, 췌장이 아까처럼 망가진 정도가 심하면은 회복되기 어렵고,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다. 다음.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 교육 간호사가 할 때 보다 설명이 자세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분 보시면은 혈당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인슐린 양이. 그러다가 이제 슬슬 떨어져가지고 이분은 사정이 있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이렇게 며칠 만에 혈당 조절이 되고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2주 만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되는 분도 있고, 여기서 조절돼가지고 집에 가서 잘 치료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한 달 후부터는 자꾸 저혈당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회복된다는 얘기고, 집에 갔더니 다시 올라가더라. 그거는 다시 나빠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 펌프를 잘 활용해서 본인이 여기서 하신 대로 식사, 운동 관리를 잘 했다 그러면 내려가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살이 찌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 다음. 자, 이분 같은 경우에 하루에 들어가는 인슐린 양은 31단위가 되겠습니다. 10 더하기 5 더하기 5, 그 다음에 6 더하기 5에서 31단위가 되는데, 저혈당이 오기 시작하니까 쭉 내려갑니다. 하루에 17단위까지 내려가서 퇴원을 했어요.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뗄 가능성도 있는 분이에요. 다음. 자, 근데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되다가 300 이상 떴다 했을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주입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열어보니까 주사액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줄을 보니까 줄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갔거나, 또 끝에 바늘에 피딱지 같은 게 앉아가지고 바늘이 막혀 있거나, 그 다음에 잘 들어갔는데 그냥 주사 부위에 멍울이가 져서 약이 퍼지질 않았거나. 자, 그 외에 이제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었거나,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했거나, 너무 많이 운동을 했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내가 무슨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식사, 운동 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감기, 이런 배탈, 어디 아프다, 두통이 있다, 편두통이다,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쓰는, 피부과에 쓰는 약들에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당뇨 환자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되도록 그런 약을 안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식사, 운동 잘 하시고 약 하나만 먹으세요. 하다가 2알 먹으세요. 그 다음에 딴 종류 약을 더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그 약이 안 들으니까 이제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나쁜 경과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다음. 그런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좋아져서 끝나게 되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다 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다음.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 당화혈색소라고 그랬죠? 석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안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서 자기 수첩에다 적어 놓을 것. 7 이하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췌장 기능 검사.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췌장 기능 검사를 인슐린으로 직접 안 하고 인슐린 만드는
만들기 직전의 재료가 C펩타이드라는 겁니다. 이 C펩타이드는 인슐린, 본인이 만든 인슐린하고 관계없이 췌장 기능을 그대로 반영을 해줘요. 자, 공복 시에 C펩타이드 양은 대개 1에서 2 정도가 되고 식후 2시간에는 3에서 6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그 그래프 보셨죠? 밥 먹으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1형 당뇨병은 둘 다 0.5 이하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2형 당뇨병은 어중간하게 예를 들어서 0.8, 뭐 2.1 이 정도 뭐 되는 거죠. 그죠? 예. 치료하면은 상승할 수가 있다. 완전히 망가졌으면 좋아지지 않는다. 예.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이 완전히 망가진 케이스는 1형 당뇨병으로 제가 넘어갔다 하신 분들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그 중간 단계입니다. 대부분 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 단백뇨를 체크하는데 남자는 23, 여자는 32 이하여야 되는데 단백이 나온다는 거는 콩팥 합병 뛰기 시작하고 있다. 경고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다음. 지금 현재 췌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췌장 이식의 방법이 있는데 신장 이식처럼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의사도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줄기세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췌장 기능 회복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은 뭐 나왔으면 많이 먹죠. 여태까지 당뇨 치료약은 사실은 치료약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약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당뇨병 치료약이라고 절대 안 써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라고 써 있어요. 혈당 강화시키기 위해서 배변으로 빼고 소변으로 빼고 채찍질하고 이러는 거지 췌장 기능은 뭐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췌장 기능을 회복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펌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지금 현재 인슐린 펌프가 유일하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인슐린 펌프는 반자동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박자가 안 맞으면 저혈당도 올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옛날부터 전자동을 만들자 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 막 그러려고 지금 시작 중입니다. 막 그러려고. 그 중에 하나가 연속 혈당 측정기. 미국에서는 시판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미국 거 수입해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혈당 재는 센서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 침으로 돼서 거기에 바로 혈당을 재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혈당 자료를 갖다가 요즘 블루투스라는 거 아시죠? 핸드폰에. 네. 블루투스 개념으로 이쪽 인슐린 펌프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모니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죠. 내가 안 눌러도 혈당이 올라가면은 자 올라가고 있다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니까 인슐린은 그거 따라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동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폐쇄식이라고 이건 개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를 실험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1형 당뇨병의 소아당뇨병들은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거를 해서 달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많이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은 비싸고 조금 더 좀 이제 가다듬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아직은 조금 정확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방 해결이 되겠죠. 뭐 전자제품이라는 게 2년 지나면 또 좋아지니까.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쪽이 어떻다고 하죠? 이쪽은요? 이런 췌장은 건강한 췌장이죠. 그죠? 이런 췌장은 네, 기능이 떨어진 췌장이죠. 자,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데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는다. 그리고 다른 약 하나 추가한다. 그리고 계속 먹으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 방법은 없죠. 이쪽으로 가겠죠. 자, 거기에다가 또 약만 먹으라고 하나요? 밥 적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적게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가서 뭐 좋은데 세포는 모든 세포가 다 영양실조 상태가 되고 거기에 췌장세포도 영양실조 상태가 되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운동을 하면은, 아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췌장세포의 도움을 안 받고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한 4, 5단위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4, 50 정도가 푹 떨어져요. 따라서 그건 췌장이 그만큼 덜 일해도 되니까 췌장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췌장이 덜 일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 펌프 다신 분들이 밥 많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또 간식할 때도 혈당 올라오면 안 되니까 간식할 때도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혈당 조절 잘 되죠. 그죠? 그 세포 속으로도 잘 들어가서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죠. 자, 췌장이 쉬지 못하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혈당 조절이 되면 다 살이 좀 찐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뭐 빠졌던 분이 찌는 건 좋은데 지금도 빼야 되실 분이 더 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트 30평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가면은 우리 주부들은 더 청소를 더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췌장이 먹여 살릴 식구가 늘어나니까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는 어느 정도 뭐 표준 체중에서 좀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계속 늘어나는 거는 혈당 조절 잘한다고 계속 누르고 간식하면은 다시 단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쁜 쪽으로 하는 거죠. 자, 좋은 쪽으로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로 충분한 양을 인슐린 보충할 때 췌장세포는 쉬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정한 영양 섭취할 때 그죠? 췌장세포가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식후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할 때 적정 체중이 유지되면서 췌장 내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요구도 이거를 좀 낮춰줘서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핑크색이요. 네,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당화혈색소는 뭐 괜찮게 7점 몇 뭐 이렇게 돼요. 췌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 이렇게 되면은 당화혈색도 좋고 췌장 기능도 회복되는 쪽이죠. 근데 밖에서 대부분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네. 자, 다음. 네, 요거는 이제 프로폴리스인데 제가 논문에서 찾은 건데, 요게 아까 그 섬에처럼 생긴 인슐린 만드는 세포입니다. 쥐에서 이거 봉교라고 그러니까, 봉교. 벌에 꿀에다가 침에다가 이런 걸 다 화분 이런 걸 다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프로폴리스 성분을 했더니 요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췌장 세포들이. 그래서 이 쥐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리가 있고 우리가 베타세포 재생을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논문들이고요. 다음. 네. 그래서 마지막. 당뇨는 완치가 없고 평생 친구처럼 가야 될 질병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약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만 맞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처음엔 잘 되나 나중에 점점 저하되면 조절이 안 된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 하는 것이다. 초기에 하죠. 네. 말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말기에 하는 걸로 다른 의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합병증이 오면은 좋아질 수가 없다. 이거는 저도 맞는 이 말이 맞다고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 인슐린 펌프를 다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리 재려는 거 좋아하고 물론 약 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일부는 호전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